당신 오늘 아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는 거지?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야? 오늘 수술이 오후 늦게까지 잡혀 있어서 당신이랑 시간 맞춰서 함께 가는 건 쉽지 않겠는데 어쩌지? 나도 수술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있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지연아,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아직도 날 탐탁치 않게 보시는 것 같아서 나 혼자 가는 게 좀 두려워. 당신은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많이 불편한 거야? 아직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전보다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부모님이 그러신 건 아마 그 끔찍했던 일 때문에 그러신 걸 거야. 내가 당신 옆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연이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지연아. 그럼 난 오전 수술 준비 때문에 먼저 나가볼게. 이따 보자고. 조심해서 출근하고 이따 봐 건우 씨. 오늘은 늦은 밤에나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는걸. 저기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이러다 이 사람 진짜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119에라도 신고해 주시는 건 기본 아닌가요? 밤새 술 퍼마시다 쓰러져 자고 있는 인간 같은데 저런 인간들을 왜 도와줘? 저런 것들은 도와줘봐야 고마워하지도 않을 게 뻔하니까 죽던 말던 그냥 내비두라고. 바쁜 소방관들이 저런 사람들 도와주는 건 행정력 낭비야. 할아버지,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마포구 궁덕동 주민센터 앞인데 젊은 여성분이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좀 출동해 주세요. 어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잠깐만, 저 목걸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설마 저 목걸이 내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니겠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아파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동물원 원숭이 보듯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아까 그 여자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려고 왔으니까 바로 좀 떼줘. 아까 밖에서 구경하고 있던 할아버지잖아? 오자마자 반말하는 거 보니 대충 어떤 인간인지 알 것 같네. 신분증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한 통만 떼어달라고. 신분증 안 가져오셨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연 씨, 저분 이 동네 진상으로 유명해요. 내가 맡아서 처리할 테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오세요. 근데 뭔가 이상해. 계장님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이 노인 단순한 진상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지? 지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세요.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시댁으로 가야 하나 보네.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참, 시아버지 생신 선물 사놓은 걸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어. 늦기 전에 서둘러 가보자고. 건우 씨는 급하게 나가느라 양복을 그냥 안방 바닥에 벗어두고 나갔나 보네. 나가는 길에 세탁소에 드라이라도 맡겨놓는 게 낫겠어. 잠깐만, 이게 뭐야? 양복에 왜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 거지? 아니야, 건우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병원에서 환자나 다른 직원들 머리카락이 붙은 걸 거야. 이제 쉼호흡 좀 가다듬고 들어가 보자고. 누구세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건우는 같이 안 온 거니? 건우 씨는 오늘 오후 늦게 수술이 잡혀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그건 거기 두고 시아버지 들어오시면 네가 직접 드리도록 해라. 아버님은 집에 안 계신 건가요? 요 앞에 친구분들이 오셔서 잠깐 나가셨단다. 금방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그건 그렇고 넌 오늘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아니? 아무리 바빠도 시엠이 부재중 전화 온 거 확인했으면 늦게라도 최소한 전화하는 게 기본이자 예의 아니겠니? 어머님, 오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괜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휴대폰은 잘 간수했어야지. 난 네가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줄 알았다고. 아무튼 내일 공휴일이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건우랑 여기서 자고 가도록 해라. 오늘 자고 가라고요? 왜? 싫은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저 짐 좀 별채로 옮겨놓고 혹시 몰라서 차에서 휴대폰 좀 찾아보고 올게요. 네 시아버지 곧 돌아오실지도 모르니까 바로 오도록 하거라. 오늘 수술이 예정보다 늦게 마무리되었는데 환자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밤 10시 넘어서나 들어갈 것 같아. 부모님께 일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건우 씨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오늘은 정말 불편한 자리가 되겠네. 어머님은 건우 씨가 쓰던 별채방은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해놓는 것 같아. 책상 아래 떨어져 있는 종이는 뭐지? 이건 호텔 영수증 아니야? 카드 번호가 건우 씨가 쓰는 신용카드가 맞는 것 같아. 12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인데 이날은 건우 씨가 부산으로 학회 출장 간다고 한 날이 맞아. 그런데 카드 영수증에 찍힌 호텔 주소가 부산이 아니고 왜 서울로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건우 씨 카드 영수증이 왜 시댁에 있는 거냐고. 설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겠어. 안 되겠어. 건우 씨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어. 여보세요? 건우 씨 휴대폰을 왜 낯선 여자가 받는 거지? 너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한 거 시애미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거짓말한 거니? 넌 이 시애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든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고? 큰일이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왜 하필 어머니는 이 타이밍에 들어오시는 거냐고. 어머님이 아시면 안 돼. 일단 전화는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아까 네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한 거 전부 다 거짓말이냐고. 낮에 내가 전화했을 때는 안 받더니 왜 전화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또 거짓말로 둘러댄 거 맞지? 네 부모들이 시부모 무시하라고 가르친 거냐고. 아마 내가 여기서 전부 거짓말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앞으로 나만 고달파질 거야.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면서 저렇게까지 말하는 여자한테는 솔직해질 필요성도 못 느껴.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그냥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넌 또 무슨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하는 거니? 이래서 결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고. 당신, 내가 찾는 건 이제 7번 남았어.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넌 뭘 잘했다고? 지금 시애미 눈을 그렇게 안 잊고 온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니? 왜 나한테 한번 들이받기라도 해보려고? 버러지 같은 년, 어쩜 실종된 네 딸년이랑 그리도 똑같니?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자식의 그 애미야. 너 정말 미친 거니?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시애미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냐고? 어서 눈 깔지 못하겠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휴대폰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원이 꺼져 있어서 못 찾았는데 아까 짐 꺼내다 차 트렁크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차에 다녀왔다는 말이니? 네, 어머님과 말씀 나눈 후에 바로 차에 들렸는데 트렁크에서 짐 꺼내다가 트렁크 바닥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어 바로 별채로 돌아온 거였어요. 당연히 어머님께서도 제가 휴대폰 들고 있는 모습 보고 많이 화가 나셨겠지만 저는 어머님께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까 오해는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실한 휴대폰을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고 한 거니?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노여움 풀어주실 거죠? 네가 방금 전에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마. 하지만 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네 휴대폰 나한테 줘보거라. 정말 방금 전에 휴대폰을 찾은 거라면 이전에 통화한 기록이 없을 테니까 그게 확인되면 네 말 믿어주마. 휴대폰 여기 있습니다. 비밀번호 불러보거라. 아마 내 휴대폰 비밀번호는 나보다 당신에게 더 익숙한 번호일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럴 거 알고 계속해서 휴대폰은 꺼두었으니까 열어봐야 아무 기록도 못 찾을 거라고. 0713입니다. 0713이라고? 얘는 왜 비밀번호를 우리 연수가 실종된 날로 한 거야?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로 방금 전에 건우한테 전화한 기록 빼고는 오늘 통화한 기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사실이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괜한 오해로 화를 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하루 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말한 후에 멀쩡하게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 본다면 누구라도 이런 오해는 했을 거란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제 책임이 크니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야말로 괜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방금 전에 건우랑 통화는 잘한 거니? 네, 어머님. 오늘 수술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환자가 있어서 10시 넘어야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건우는 내일 아침에나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늦는다고 하시니까 너도 오늘은 편하게 쉬고 내일 아침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내일이 생신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은 끓여드리도록 하거라. 잠깐만. 그러고 보니 아버님 생신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었어. 오래 기다렸지? 근데 내 휴대폰은 충전기에 꼽아놨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침대 밑에 머리핀이 떨어져서 손전등 좀 쓰려고 내가 잠시 사용했어. 왜? 내가 자기 휴대폰이라도 뒤져봤을까봐 의심돼서 그러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미안하지만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라 오늘은 한두 시간만 있다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자기 와이프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지? 오늘은 가지 말고 그냥 나랑 함께 있자. 오늘 밤 나 내버려두고 정말 와이프한테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나도 너한테 완전히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건 알잖아. 석영아, 사실 나도 헷갈려. 너랑 있으면 그냥 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도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혼하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알잖아.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석영이 너뿐인 거 알잖아. 내게 와이프란 존재는 더 이상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금붕어일 뿐이야. 석영이 너한테 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와이프한테 전화 온 기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겉으론 날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박건우, 넌 이제 9번 남았어. 어머님이란 여자는 아직도 실종된 신우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나 본데? 그 목걸이가 맞아.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신우 별채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에 절대로 출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면 정말 큰일이라고. 설마 시어머니가 여기로 온 건가? 전부터 신우 방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괜히 또 꼬투리 잡히는 거 아니야? 지금 들리는 발소리가 어머님이라면 더 이상 핑계댈 거리도 없는데 어떡하지? 지연아, 연수방엔 왜 들어온 거야? 반가운 인간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머님은 아니라 천만다행이야. 당신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신우 생각도 많이 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 지난번에 어머님이 여기에 절대로 출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머님한테 나 여기 들어온 거 비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어머니께서 널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연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신 걸 거야. 오늘 수술 마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환자는 괜찮은 거야? 다행히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 그 환자 지난번에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큰 문제가 생길 뻔한 사람이었거든. 가증스러운 새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아무튼 늦게까지 힘들게 수술하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고생, 늘 하던 일인데. 어쨌거나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이제 별채로 가자. 혹시 어머님이라도 오시게 되면 또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는 거잖아. 아무리 내 동생이 쓰던 방이라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괜히 오싹하게 느껴진다고. 그래,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눈 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내일 어머님도 와서 아버님 생신상 차리는 거 거들어드려야 할 테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누우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은데? 참, 지연아, 오늘은 어머님이랑 별일 없었던 거지? 당신 어머니란 사람과 왜 아무 일이 없었겠어? 네가 날 티끌 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진 않았을 거라고. 아무 일 없었어. 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러니 조금만 더 어머니께 살갑게 대해봐. 그럼 어머니도 금방 널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연수가 실종됐잖아. 너한테 애정을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너도 잘 알 테니까. 지연이 네가 어머니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어머니가 연수 실종되고 난 후부터 공황장애가 심해지신 것 같아서 약을 예전보다 자주 드시는 거 보면 걱정이 많이 되긴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혈압도 안 좋아서 걱정인데 공황장애 약까지 드시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되실 거야. 거기에 약이 독해서 그런지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굉장히 공격적일 때가 있으셔서 나도 많이 힘들다고. 그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해해 주려고 준비해온 게 있다고. 나 너무 피곤해서 씻을 힘조차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누워도 되지?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새벽부터 생일상 준비하려면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깊이 잠든 것 같아. 휴대폰과 옷만 챙겨서 화장실에서 살펴보자고. 분명히 뭔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깜짝이야. 설마 건우 씨가 깬 건 아니겠지?
잠꼬대였어. 정말 10년 감수했네. 옷에서는 증거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건우 씨 옷에서 나는 이 냄새는 뭐지? 이건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쓰는 향수 냄새 같은데? 이건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야. 그렇다면 아까 전화 받은 그 여자와 박건우 이 인간이 같이 있다 온 거란 말이야? 아마 휴대폰을 살펴보면 분명히 뭔가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 나올 거야.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그럼 내 생일로 했을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야. 왠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짐승만도 못한 새끼. 만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넌 네 동생과 똑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엄마도 예외는 아닐 테고. 휴대폰이 잠겨서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부턴 나도 뭔가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네 엄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그건 기대하라고. 윤경희 씨, 이제 당신은 7번 남았어. 이 시간이면 두 노인네들 모두 꿈나라에 있겠지? 윤경희 씨, 내가 어렵게 준비해온 선물이니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니 마음껏 즐겨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이 게임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니까 나도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번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한테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즐기면서 바짝 말려 죽여줄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이 시간에 어머님이 일어나신 건가? 약 바꿔치기 한 거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몸이 굳어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 하지만 여기서 들켜버리면 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괜한 의심까지 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니 빨리 몸을 숨겨야 해. 꿈에서 우리 연수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깨고 나니 왜 이리 허망하고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밝은 표정이었으면 마음이라도 좋았으련만 왜 그렇게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냐고. 가슴이 답답해서 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약소하지만 못난 며느리가 어머님 드리려고 어렵게 구해온 약이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이번 선물 말고도 앞으로 6번은 더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쁘다고요. 제가 챙겨드리는 선물 모두 받으셔야 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어머님.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무당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면 우리 연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지 딸이 살아있는 줄 아나 보네? 이게 전부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전에 그 무당이 걔는 우리 집안에 절대로 들이면 안 된다고 말해줬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건우가 고집을 피워서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거라고. 자기 딸 사라진 걸 또 내 탓으로 돌리는 건가 보네? 당신은 늘 입버릇처럼 떠들어댔지? 내가 네 딸 잡아먹었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해?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그 더러운 말들이 결국엔 당신 앞날에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입조심하는 게 나을 거야. 건우는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어디서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작사를 내놓는 거냐고. 미친년, 넌 방금 전에 그 더러운 새치어로 놀린 말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연수가 꿈에 나와서 마음이 뒤숭숭하지만 잠깐만이라도 눈 좀 붙여봐야겠어. 이제 들어가서 자려나 보네? 어머님, 제가 선물로 드린 약은 잘 챙겨 드신 것 같으니까 아마 오늘은 개운하고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여자는 이제 방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 내가 씨앗은 뿌려놓았으니까. 벌써부터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이는데? 당신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그냥 어린애들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거 유명한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도록 하거라. 어머님, 이게 무슨 약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해서 피로회복에 도움도 주고 기력 보충까지 해주는 아주 몸에 좋은 한약이니까 잘 챙겨 먹도록 하거라.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당신은 내게 악마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짓도 수없이 해왔다고. 당신이 벌여왔던 그 비열한 짓들, 지금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나요? 재수 없으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저리 꺼지지 못해. 왜 아까부터 내 주위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냐고. 그래도 박건우, 너는 믿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친다고? 결국 니들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당신들 모두 파멸시켜 줄 테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야 해. 그래야 더욱더 뼈저리게 당신들의 비참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몇 시간만이라도 눈 좀 붙여야겠어. 도대체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냐고. 설마 그 인간들이 내가 잠든 사이에 여기에 날 버려두고 사라진 건가? 다행히 저기 불 켜진 오두막이 있어. 폭우가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일단 저기 보이는 집에라도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실례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인데 잠시만 비 좀 피해가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혹시 안에 사람이 없는 건가? 안에 들어오니 그나마 덜 무섭고 어둡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서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잠시 어디 나간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런데 저게 뭐야? 사진 속의 다른 여자 얼굴들은 모두 지워져 있고 한 여자 얼굴만 남아있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데? 자세히 보니 이 사진 속에 있는 젊은 여자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거지? 설마 이 여자 그 인간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분명히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 그냥 산짐승이었나 봐. 사진 뒷면에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7번의 달이 바뀌기 전에 떠나야 해. 늦으면 너도 나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미치겠어. 느낌이 안 좋아. 얼른 여기서 나가야겠어. 누군가 들어왔어. 이게 누구야? 넌 겁도 없이 네 발로 스스로 무덤 속으로 기어들어왔구나. 안 돼. 지연아, 괜찮은 거야? 혹시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니? 내가 꿈을 꾼 건가? 하지만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실제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져. 꿈에 나온 사진 속에 있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별거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건우 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응급차 소리가 들리는 거지? 바로 집 앞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한번 같이 나가보는 게 어떨까? 건우야, 네 엄마가 쓰러졌단다. 얼른 나와서 같이 병원으로 가자꾸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나도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얼른 같이 병원으로 가보자꾸나. 윤경희 씨, 당신은 좋겠네.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짓에 대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들과 함께 마음껏 즐겨보라고. 병원에는 아버지랑 내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 안 좋은 상황이라도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그때 오라고.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정말 내가 같이 안 가봐도 괜찮겠어? 아마 이전 일 때문에 쇼크로 잠깐 쓰러지신 것 같기도 하니까 지연이 너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며느라기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집이나 지키고 있도록 하거라. 건우야, 뭐하고 있어? 얼른 서둘러 가보자고. 네,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집이나 지키라는 말인 거지? 내가 당신 와이프, 그리고 당신 엄마를 죽이기라도 할 것 같아서 무서워? 하긴 어차피 남이니까 자기 가족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 보네? 나도 바라는 바라고 저딴 여자는 죽어서 장례식장에 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테니까. 올해 시아버지 생일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며 마무리되겠는걸? 급하게 나가느라 건우 씨가 휴대폰을 놓고 갔네.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무슨 메시지가 온 거지?
자기야, 오늘 저녁 6시에 김포공항에서 보는 거 알지? 늦지 말고 와야 해. 오늘 밤에 공항에서 본다고? 어젯밤에도 같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 둘이 같이 여행이라도 가려나 보네? 내가 니들 바람피는 거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해. 설마 지 엄마가 쓰러져서 저렇게 병원에 있는데도 공항으로 간다면 발정난 숙회로밖에 볼 수 없을 거라고. 어차피 시아버지란 사람 생일 파티는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내 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숨막히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는 없어. 빨리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제부터 이 집 주위에서 기웃거리는 거니? 네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치 외톨이 같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온다고. 어제 점심 이후로 시댁에 와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줄곧 긴장 상태여서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파졌어.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기는 귀찮으니까 들어가는 길에 뭐나 좀 먹고 들어갈까? 마침 근처에 왔는데 오랜만에 엄마 가게에 들려볼까? 멀리 살지도 않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자주 못 찾아뵌 것 같아.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정수 총각 지난번에 면접 봤다는 데는 어떻게 된 거야? 아주머니, 저 그 회사에 최종 합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하려고 아주머니 가게에서 음식 포장해 가려고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머니 가게에 매출 많이 올려드릴게요. 정수 총각이 정말 그 큰 회사에 합격한 거야? 그거 봐. 내가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라고 했잖아. 정말 축하해. 정수 총각 합격한 기념으로 오늘은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돈은 넣어두라고. 제가 아주머니한테 신세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매출 좀 올려드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정 그렇게 팔아주고 싶으면 첫 월급 타면 그때 오라고. 알았지? 이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순대랑 튀김이랑 정수 총각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많이 넣었으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첫 월급 타면 아주머니 가게 와서 매출도 올려드리고 선물도 꼭 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게 다 아주머니 덕이에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얼른 열심히 모으라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아직도 많이 편찮으신 거야? 걱정해주신 덕에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요. 음식 식기 전에 얼른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천대해도 난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엄마, 나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지연이가 여기엔 웬일이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상한 거야? 설마 또 네 시어머니가 아직도 널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해진 거야? 우리 지연이 혹시라도 무슨 마음고생하는 거라도 있는 거니? 엄마, 아니래도 시어머니도 이젠 잘해주시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박서방도 잘해주는 거지? 그럼요. 건우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네 눈빛은 엄마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굳이 안 봐도 알 것 같아.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엄마는 다 안단다. 우리 지연이같이 착한 아이가 못난 엄마 만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잖아.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우리 딸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랬나 보다. 아직 밥 안 먹었지? 우리 딸 좋아하는 떡볶이 줄까? 응, 엄마. 내가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얼마나 그리웠는데 오늘 실컷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엄마 같은 부모 말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착한 아이인데 이런 못난 엄마라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닌 척했지만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어. 건우 씨잖아? 아마 지 엄마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겠지? 마음 같아선 네 엄마란 여자 한 방에 보내버리는 약을 먹이고 싶었지만 네 엄마란 인간은 내가 조금씩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어서 살려줬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통화하면 괜한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가야겠어. 엄마, 나 이제 그만 가볼게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려고? 급하게 가봐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엄마 보려고 잠깐 들른 거였어요. 제가 조만간 또 올 테니까 그때 뵐게요. 그래 지연아,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와야 해. 알았어, 엄마. 그럼 나 가볼게. 참,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 가끔 가게문도 닫고 바람도 좀 쐬러도 다니셔야지. 허리까지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가게에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나오는 거란다. 거짓말. 먹고 살아야 해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집에서 쉬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다고. 아무튼 저 이제 가볼게요. 여보세요? 지연아, 아까 병원에서 어머니 검사한 후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하는 거야. 근데 지연이 너 집에 없던데 어디 간 거야? 시댁에 혼자 있기 그래서 답답해서 나왔어.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지금은 괜찮으셔.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쇼크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담당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 정말 다행이네. 그럼 아버님 생신 파티는 못하게 되는 거야? 지금 분위기에서 생신 파티 하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머님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갈까? 내일 퇴원하시기 전까지 간병인 불렀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아마 당신 어머니란 인간이 부정타는 년이라고 당신 시켜서 병원에 나 오지 말라고 시킨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참, 그리고 지연아, 나 오늘 저녁에 지방에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떤 년이랑 둘이 붙어 먹어야 해서? 왜 무슨 일 있어? 나 의대 다닐 때 2년 선배인 영식 선배 있잖아. 그 선배 어머님이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급하게 연락받은 건가 보네? 나도 방금 전에 연락받아서 지연이 너한테 말하는 거야. 오늘 바로 내려갔다가 내일 오후쯤이나 돼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모처럼 휴일인데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아. 나도 너 몰래 따라가 줄 테니까 거기서 그년이랑 함께 보자고. 알았어, 건우 씨. 나는 괜찮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와. 아까 박건우 저 인간 휴대폰으로 온 문자에서 저녁 6시에 김포공항에서 본다고 했지? 내가 니들이 붙어먹는 꼴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을 것 같아? 박건우, 넌 이제 8번 남았어. 출발하는 비행기가 6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으니 두 인간들이 슬슬 기어올 때가 된 것 같아. 박건우 그 인간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미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두 인간들 상황 살핀 후에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이 끝나면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겠어. 이렇게 변장하고 있으면 날 전혀 알아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 내가 너라는 인간과 결혼해서 네 부모들한테 짐승만도 못한 대우받으면서 2년 넘게 살아왔지만 박건우 너만은 날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온 건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만약 네가 바람피는 게 모두 사실이라면 너와 네 부모들 모두 네 동생처럼 큰일 치르게 될 테니까 긴장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이제서야 저기 두 인간들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저 인간들 놓치면 난처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두 인간들의 목적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여. 지금 게이트 탑승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을 보니 부산 아니면 제주도 두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알았어, 석영아. 이제 좀 있으면 비행기 출발 시간 다 되어가니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다녀오라고. 말하는 거 보니 아주 달콤해서 꿀 떨어지겠네.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애 같은데 어디서 싸가지 없이 유부남을 후리고 다니는 거냐고. 너도 예외는 아니야. 나한테 제대로 걸렸으니까 내가 나중에 오줌 지리도록 만들어줄 테니 긴장하고 있으라고. 방금 전에 저 여자애 화장실로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저 얼굴로 어떻게 박건우 그 새끼를 꼬신 거지? 몸매는 나쁘지 않네? 하긴 박건우 그 인간은 몸매 좋은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인간이라 저 여자애랑 만나는 건가 보네. 대략 나이는 많아봐야 2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다고. 여기 계속 있다 보면 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자고. 여보세요? 언니, 나야 석영이. 저 썩으려는 목소리도 더럽게 재수없게 느껴져. 혹시 모르니까 통화하는 내용 한번 들어봐야겠어. 미안하지만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다른 게 아니고 나 지금 제주도로 여행 가는데 우리 집 고양이 삐꾸가 혼자 있거든. 그래서 언니가 우리 집에 들러서 삐꾸 밥 좀 챙겨줄 수 있을까 해서. 목적지는 제주도야. 서울에는 내일 저녁에 올라오니까 부탁 좀 해도 될까? 고마워 언니. 내가 여행을 가긴 누구랑 가겠어. 건우 오빠랑 여행 가는 거지. 어차피 건우 오빠 부모님이랑도 인사했거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지금 사는 여자랑은 수준 안 맞아서 건우 오빠랑 곧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내가 방금 전에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저 여자애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이미 시부모란 인간들과 인사도 했고 나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곧 이혼시킬 거라고 말했다고? 니들이 아주 단체로 벼락 맞으려고 환장했나 보네? 그렇다면 시부모란 인간들은 박건우 그 인간과 저 여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 언제든 핑계거리만 생긴다면 날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밖에 안 느껴져. 일단은 여기서 흥분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냉정해져야 해. 두 인간들 따라붙으려면 얼른 가서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한다고. 6시 30분 제주행 티켓 한 장 부탁드릴게요. 들키지 않게 최대한 떨어져서 따라붙어야 해. 운 좋게도 바로 뒷좌석에 앉게 되어버렸네. 어떤 식으로든 나중우리의 증거는 남겨야 하니까 녹음기는 켜놔야겠어. 오빠, 우리 이번에는 제주도지만 다음에 신혼여행 갈 때는 꼭 이태리 아말피로 가자. 거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엄청 예쁘고 먹을거리도 많다고 하더라고. 이태리 좋지. 난 목욕탕에 가서도 꼭 이태리 타월만 고집하는 이태리 매니아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뒤에서 듣고 있기 너무 거북해서 미치겠어. 난 우리 석영이랑 함께라면 아무 곳이나 다 좋아. 내가 부모님과 계획하고 있는 게 제대로만 된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너랑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내 마음속에는 오직 석영이 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 거 알잖아. 금방이라도 아까 먹은 게 전부 넘어올 것 같아. 오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난 하루라도 빨리 오빠랑 함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도 석영이 너랑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괜히 서둘렀다가 마누라한테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을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열받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박건우, 너 선배 장례식장 간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인연이랑 제주도 가서 붙어 먹으려고 여행 가나 보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거야? 설마 날 미행한 거야? 너 말하고 행동하는 꼬라지 보니 딴 년이랑 붙어 먹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와 봤지. 혹시나 아니겠지 생각하고 와봤는데 역시나였네? 여보, 이거 전부 다 오해야. 얘는 그냥 장례식장에 가려고 비행기 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학교 후배라고. 내가 네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 난 니들 둘이 비행기 타기 전부터 만난 거 전부 다 봐왔어. 그리고 나 내쫓고 저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지? 너랑 네 부모 그리고 저 여자애까지 넷이서 언제부터 날 내쫓으려고 작당한 거니? 이게 어디서 건우 오빠한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거야? 넌 이제서야 그걸 눈치챈 거니? 나 같은 고급 벤츠가 왔으니까 아줌마 같은 똥차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야 하는 거 모르겠어?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어디서 유부남과 놀아나는 불륜녀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뭘 잘했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 거냐고. 지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잘못 없는 석영이를 때리는 거냐고.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 니들은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박살내줄 테니까 그전에라도 마음껏 즐겨봐. 내가 흥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나만 망가질 거야. 그러니 지금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해져야 해. 승객 여러분, 잠시 후에 여객기는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니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주도에 도착했나 보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까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흥신소에 의뢰해서 뒷조사나 해달라고 할 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박건우 저 인간이 바람피는 모습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으니 그 정도면 여기에 충분히 따라올 만한 가치는 있었어. 하지만 바로 앞에서 저 두 인간들 모습 계속 지켜보다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서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급하게 따라오느라 제주도에 숙소 예약도 하지 않고 왔는데 어떡하지? 아저씨, 앞에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일행이신가 보죠? 네, 일행이에요. 근데 여행 날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휴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주도는 맑은 날 아니면 비 오는 날이니까 말 그대로 복불복이랍니다. 아저씨, 앞차가 섰으니까 저는 여기에 내려주세요. 저 차가 정차한 곳이 숙소 입구 같은데 여기에 내려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에 내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니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 네가 여기 웬일이야? 설마 저 인간이 날 발견한 건 아니겠지? 여기서 갑작스럽게 들켜버리면 난 준비된 게 없어서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다고. 야, 송석구,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정말 다행이다. 날 알아본 게 아니었어. 한국에 들어왔으면 이 형님한테 진작 연락했어야지. 내가 방금 전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짐 좀 풀어야 하니까 조금 있다가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금방 전화할 테니까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가.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일단은 박건우 저 인간이 불륜녀와 함께 묵고 있는 숙소는 알아냈으니까 나도 하룻밤 묵을 곳을 빨리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비는 또 왜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냐고. 여기서 계속 비 맞으면서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일단 어플로라도 숙소는 바로 알아봐야겠어. 마침 저기 편의점이 보이니까 일단은 저기서 한숨 돌려보자고. 아저씨, 이거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참, 그리고 편의점에서 우산은 안 파시는 건가요? 우산이 아까 초저녁에 전부 팔려서 내일 새벽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 해서 3,300원입니다. 그냥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지? 박건우 그 인간은 펜션 안에서 그 여자애랑 웃고 떠들고 있을 텐데 난 처량하게 폭우 내리는 편의점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펜션이나 리조트는 모두 예약 마감이라 갈 곳이 없어. 그나마 가정집 같은 한 곳이 에어CNC에 나와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택시까지 불렀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지금 와서 예전 일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일이 절대로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구토가 나고 몸이 무거운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준 한약을 먹은 후부터 내 몸이 조금씩 이상해진 것 같아. 이 한약을 보약이라고 지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후부터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들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랬다고요?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약이 아닙니다. 여자라면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될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약에는 파두랑 부자라는 한약재가 섞여 있는데 이 조합은 체질에 따라 생식 기능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 손상이나 배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약재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길래 며느리한테 이런 성분을 넣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네요. 환자분께서는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줬다는 한약 복용은 중단하시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약에 정말 그렇게 위험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당신 손주 갖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아니면 내가 애를 못 갖게 만든 다음에 자식 못 낳는다고 핑계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한 거냐고. 택시가 왔어.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여기보다 덜 더러운 곳으로만 가주세요. 여기 숙소가 많이 더러우셨나 보네요. 근데 덜 더러운 곳이 어딘지 저는 모르는데 어떡하죠?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버렸네. 여기 보이는 주소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내려드린 손님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어떡하다 보니까 저만 다른 숙소로 이동하게 됐네요.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리니까 조심해서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 혹여라도 당분간은 애가질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저희가 낳은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니들이 결혼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자식을 낳아야 우리 집안에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듣도록 하거라.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꼬치꼬치 묻지 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설마 그때부터 날 이렇게 내치려고 준비해온 건 아니겠지? 손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비까지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거지? 여기 분명히 전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왜 이렇게 낮이 익은 거냐고. 아까 호스트한테 출입문 비밀번호는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자. 그래, 기억났어. 꿈에서 봤던 그 오두막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설마 내가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을 꾼 거란 말이야? 이 집에 들어가긴 찝찝하긴 하지만 지금은 딱히 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래도 내부는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천만다행이야. 거지 같은 박건우구 인간 때문에 아무 준비도 없이 뭐에 홀린 듯이 제주도까지 와버리게 되었네. 비를 흠뻑 맞아서 그런지 너무 추워. 그리고 배까지 고파.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우퍼 보이는 걸까? 갑자기 웬 전화지? 왠지 반가운 전화일 것 같지는 않은데? 시어머니야. 나한테 전화까지 할 정도면 멀쩡한가 보네. 받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그래도 입원까지 했다니까 받아보자고. 네 어머님. 너는 병원에 입원한 시애미 전화를 받았으면 몸은 괜찮으시냐는 말도 못하는 거니? 지금 안부 여쭤보려고 했어요. 몸은 좀 어떠신 거예요? 빨리도 물어보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네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웃기구나. 시애미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상황이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바로 병원에 들리려고 했는데 아버님과 건우 씨가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라도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건우 씨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시애미가 쓰러졌으면 최소한 시아버지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렸어야지. 넌 그냥 기회다 싶어서 홀랑 집으로 갔다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니네 집에서는 사람이 쓰러져도 무시하라고 가르친 거니? 내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엄마도 남편 죽은 뒤로 가게로 멀쩡한 남자들 불러서 꼬드긴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던데. 너도 시애미 병문안도 못 올 정도로 애다른 남자가 있나 보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어. 어머님,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처럼 좋을 때 괜찮아. 난 괜찮아. 나한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혹시 이숙소 호스트가 온 건가? 잠깐만, 저 사람은 아까 내가 탔던 택시기사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지? 괜히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시죠? 밤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사모님 내려드렸던 택시기사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공항에서 사모님 일행분들 모시고 고추잠 자리 펜션으로 모셔다 드렸던 택시기사가 같은 회사 동료거든요. 그런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택시 안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신 것 같아서 제 동료가 찾아드리려고 다시 그분들 숙소로 갔다고 하는데 주무시는지 퇴실하셨는지 아무 인기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부탁으로 그분들 일행인 사모님께 휴대폰을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나오기 부담스러우시면 요 앞 파출소에 맡겨놓겠습니다.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고? 이건 나한테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다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라고. 금방 나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택시기사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섬뜩한 느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휴대폰은 여기 있으니까 일행분들께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전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폰 전원이라도 켜져 있었다면 쉽게 찾아드렸을 텐데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택시기사님은 좋은 분이었어. 전화기 색깔을 보니 핑크색이네? 이건 서경이라는 그 여자의 휴대폰이 틀림없어. 일단 휴대폰 배터리는 충전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니 유심을 꼽은 상태에서 전화기를 켜면 위치가 노출된다고 했으니까 유심은 빼놓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켜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여기 있는 와이파이 잡아서 쓰면 아무 상관없을 거야. 내가 서경이라는 그 여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밀번호나 패턴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난번 박건우 그 인간 휴대폰 같이
또다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 보니까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눅눅하긴 하지만 너무 시원하게 느껴져서 나쁘지만은 않네. 어제 길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 목걸이를 본 후부터 신호가 왜 자꾸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어. 새언니, 요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원래 엄마가 오빠한테 집착이 심해서 그런 거니까. 힘들더라도 새언니가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엔 엄마도 새언니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어머님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마음 써주셔서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엄마가 새언니 먹으라고 지어주신 한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지어주신 한약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께서 저 위에서 손수 지어주신 한약이라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한약은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언니. 그때 신호가 나한테 그 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려 했던 거였을지도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신호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걔도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었어. 착한 척하다가 내 뒤통수를 때렸으니 그렇게 된 거라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 불쌍하긴 하지만 연민 따위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괜히 기분 이상해지니까 신호 생각은 이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맞다. 휴대폰 충전시켜놨었지? 충전은 완전히 된 것 같아.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번호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우선 박건우 그 자식 생일부터 입력해보자. 역시나 아니야.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까 공항에서 그 여자애 말하는 거 보니 굉장히 단순해 보이던데 혹시 먹힐 수도 있으니 그거 한번 시도해볼까? 거짓말같이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렸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단순한 애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으니 그 썩을년 휴대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우선 사진 먼저 살펴볼까? 전부 다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 뿐이네. 그냥 사진만 확인해봐도 겉멋이 잔뜩 들어간 여자애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건 박건우 그 인간이랑 찍은 사진이잖아? 주변 배경을 보니 국내가 아닌 해외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곳에 놀러간 거지? 박건우 저 인간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정말로 내 앞에서 해왔던 말들은 모두 가식적인 연기였던 걸까?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어가는 게 배신감이란 건가 봐. 어차피 박건우란 인간의 마음속엔 나란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 감상 따위에 젖어있는 건 사치일 뿐이라고. 이번엔 메신저 앱도 확인해봐야겠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박건우와 둘이 메신저 앱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여기 있어. 최근 내용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예전 내용도 전부 살펴봐야겠어. 잠깐만, 이건 아직 내가 시어머니가 건네준 약의 진짜 정체를 몰랐던 시기의 대화들이야. 오빠, 그 여자 어머님이 지어주신 한약은 잘 먹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더라고. 그 여자는 자기 불임되게 하는 약인지도 모르고 잘 챙겨 먹나 보네? 난 그 약 안 챙겨 먹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나마 둔하고 멍청한 여자 같아서 정말 다행인걸? 이제 어머님께서 그 여자 임신 못한다고 내쫓으면 끝나는 상황 아니야? 그 한약은 전부 계획된 시작이었어. 오늘 내가 용암무당집에 다녀왔는데 올해 안에 애를 꼭 가져야 우리 집안도 좋아지고 큰 인물까지 나온다는구나. 그러니 올해 12월 안에 꼭 손주를 갖도록 하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아이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난 후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이란다. 넌 시애미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니? 아무튼 잔말 말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니들 모두가 똘똘 뭉쳐 나 하나 내쫓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니? 잠깐만. 서경이란 여자가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도 있는 것 같아.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니까 최근 내용보단 시어머니가 한약을 건네준 시점의 대화 내용을 먼저 찾아봐야겠어. 서경아, 지난번에 선물해준 명품백은 고맙게 잘 받았다. 환자들 보느라 많이 바빴을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챙긴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조만간 제가 며느리 되면 더 잘 챙겨드릴 테니까 약수하더라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한약도 만들어줘서 고마웠다, 서경아.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꼭 비밀로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니지? 서경이란 여자애가 내가 시어머니가 지어준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약을 만들어준 한의사였다고? 서경이란 그 여자애도 같은 공범이었어. 너희가 날 내쫓기 위해 짜놓은 이 시나리오 내가 전부 부숴줄게.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쓰레기 같은 너희들 때문에 난 더 이상 여자로서 살지 못하게 됐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네요. 교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밀 검사 결과 지연 씨 자궁 내막 쪽이 심하게 손상된 걸로 나왔어요. 손상이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정상 기준치보다 너무 얇고 일부 부위는 유착도 의심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불가능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자궁에 문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손상은 대개 강한 약물이나 특정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혹시 최근에 복용하신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설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지어준 그 한약 때문인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 분명 그 한약 때문이야. 내가 너희보다 가진 거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최소한 니들같이 더럽게 살아오진 않았어. 하지만 니들 모두 고통스런 지옥 맛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나도 피하지 않고 얼마든지 정면으로 화답해줄게. 난 죽더라도 절대로 혼자 안 죽어. 니들 모두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나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 보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냐고. 아, 맞다. 어제 박건우 미행하느라 뭐에 홀린 듯이 제주도까지 와버렸잖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딴 인간들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벌써 10시가 넘어버렸네. 얼른 서둘러 두 인간들 뒤를 밟아야 해.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모은 후에 지옥 같은 이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고. 박건우 그 자식한테 따라붙으려면 빨리 렌트카라도 예약해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어제 엄마 가게에서 떡볶이 먹은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파. 음식점에 들러서 뭐라도 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박건우 그 인간 미행하다가 내 몸만 망가지면 나만 손해잖아. 마침 저기 라면집이 보이는데 저기로 가보자고. 메뉴에 있는 라면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하네. 바다가 육지라면, 욕 처먹으려면, 바람피다 죽을라면까지 이름이 정말 개성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바람피다 죽을라면 순한 맛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람피다 죽을라면 순한 맛으로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박건우, 네가 바람피다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바람피다 죽을라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전에 딸 같은 며느리의 유진 씨도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유진 씨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나도 잘 이겨낼 거야. 끝까지 버텨서 복수할 거라고. 순한 맛이라고 했는데 라면에서 느껴지는 매콤한 맛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럼 매운맛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질 않는데? 나 같은 맵찔이가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아마 여기 주인분도 이런 메뉴 이름까지 만든 거 보니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근데 옆 테이블에 있는 저 커플은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고. 앞으로 다시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매운 거 먹으면 알레르기 올라오는 거 경란이 너도 잘 알잖아. 이거 다 먹었다가는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거 먹으면 바람핀 거 한 번은 용서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먹겠다고? 그렇게 먹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 사장님, 여기 바람피다 죽을 라면에 들어간 캡사이신 소스 조금만 더 추가해주세요. 알았어 경란아, 그냥 먹을 테니까 캡사이신만은 참아달라고.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제부터 말 그만하고 얼른 먹으라고. 이건 교도소 나올 때 두부 먹는 거랑 똑같은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알았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먹도록 할게. 저 남자가 바람피다 걸렸나 보네. 모든 잘못된 행동에는 결국 자신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많이 맵긴 했지만 너무 개운하게 잘 먹었어. 근데 왜 가게로 119 구급차가 온 거지? 혹시 아까 바람피다 죽을라면 먹은 그 남자가 쓰러진 건가?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사람 걱정은 미루자고. 박건우, 너도 아까 본 그 남자처럼 피똥 질질 싸게 만들어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지만 난 아까 그 여자와는 달라.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은 없어. 하긴 너란 인간이 그럴 일도 없겠지. 갑자기 웬 전화지? 박건우 그 인간이야. 딴 년이랑 놀러와 놓고 나한테 왜 전화까지 한 거야? 정말 성질 같아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한 번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선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꼭 참아야 한다고. 건우 씨, 선배 장례식장에는 잘 들른 거야? 잘 도착해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있어. 그렇구나. 고생이 많겠네. 서울에는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다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너한테 전화한 거야. 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선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학교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발이 나는 날까지 남아서 도와주자는 의견이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 내일 저녁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연이 너한테 상의하려고 전화한 거야. 박건우, 아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날 계속해서 속여온 거였나 보네? 당신이랑 친했던 선배 어머님 장례식 도와주려고 간 건데 그렇게 해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짐승만도 못한 놈. 그 썩을 년이랑 오래 있고 싶은가 보네?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 마음 쓰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 와. 분명히 서경이라는 그 썩을 년이 옆에 있겠지? 사랑해, 건우 씨. 너무 보고 싶다. 건우 씨도 나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지연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지금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왜? 옆에 그년이 있으니까 말 못하겠니? 지연아, 지금 내가 장례식 부의금 받는 거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조문객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만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나쁜 새끼. 정말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야, 엄마한테 말씀드려봐야 괜한 걱정만 하실 거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가? 어디 마음 편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 털어놓고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녀분인가 보네? 태어나서 해녀를 직접 본 건 처음이라 엄청 신기한데? 넌 젊은 년이 왜 세상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얼굴 보니 팔자도 사납지만 그 위에 살기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구나. 넌 그냥 팔자만 센 게 아니야. 사람 여럿 묻었거나 앞으로 묻을 팔자란 얘기야. 독하지, 아주 독해. 네 눈빛 보니까 이미 마음은 칼을 든 것 같은 걸. 상대가 널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넌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저 아줌마는 갑자기 왜 날 보고 욕하는 거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가? 아줌마, 혹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썩을 년,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니? 네 년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해줄 테니 잘 들으라고. 지금 큰 사고 치고 싶더라도 당분간은 참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큰 화를 입게 될 거란다. 저 여자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아까 나한테 칼을 들고 있다고 한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사고치면 큰 화를 입는다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으니 기분이 더 우울해졌어. 혹시 저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뭐라고 중얼거리다 가시더라고요. 저분 해녀분이 맞는 건가요? 저분은 해녀분은 아닌데 바다를 너무 좋아하셔서 가끔씩 저런 복장으로 기바들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필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혹시 기분 나쁜 말 들으셨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기바들어 나왔다는 건 저분이 무당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단순한 무당이 아니고 엄청 영험한 무당분이세요. 저기 돌담집 보이시죠? 저기가 그분 집이에요. 해물보살이라고? 무슨 보살집 이름이 해물보살이야? 나처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말하는 거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했어. 방금 전에 보살이란 여자가 나한테 해주고 간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아. 마음도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해물보살이란 여자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오빠, 그 여자한테는 잘 이야기한 거야?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하루만 있다 가면 정말 아쉽잖아. 내가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약간 단순하고 멍청한 스타일이라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여자인 거 서경이 너도 잘 알잖아. 너무 잘 됐다, 오빠. 그 여자 멍청한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 온 김에 오늘은 우도에도 놀러 가보자. 거기 바다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지. 그럼 우리 우도 가서 소고기라도 먹어볼까? 이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그 두 인간들 미행해봐야 마음만 허탈할 것 같아. 그러니 여기 무당집에 들려서 이것저것 이야기나 해보자고. 실례합니다. 여기가 해물보살님이 하신다는 그 용하다는 점집인가요? 왜 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지? 조금 전에 밖에서 봤던 계집애 아니야.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니녀는 어떻게 그리도 불쌍한 팔자를 타고 난 거니?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구나. 혹시 제가 잘못 찾아온 거면 사과드릴게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으니까 나 옷 갈아입고 나올 동안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라. 너 방금 전에 나랑 요 앞에서 만난 애 맞지? 네, 맞아요. 야, 이 썩을려나. 어서 인상 피지 못해? 내가 아까 인상 피고 다니라고 한 말 벌써 잊었니?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있으면 너한테 들어오려던 복도 전부 도망가는 거라고. 저 아줌마는 날 언제 봤다고 초면부터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무당이 아니라 그냥 욕쟁이 아줌마 같다고. 기분 나쁜데 그냥 가버릴까? 아니야, 그냥 나가봐야 꼴 보기 싫은 박건우 그 인간과 서경이라는 여자의 생각밖에 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온 김에 점이라도 보고 가는 게 낫겠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각까지 모두 말해보거라. 이름은 한지연. 태어난 해와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991년 12월 15일. 태어난 시간은 새벽 2시 20분입니다. 신민년에 태어난 양띠 계집애로구나. 네 엄마 뱃속에서 조금 더 버티다가 원숭이띠에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팔자가 사납지는 않았을 텐데 일찍 기어나와서 네 팔자가 이렇게 사납게 되었구나. 보살님, 그건 억지 아닌가요? 제가 태어날 날을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년 봐라.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보니 아주 맹랑하고 당돌한 걸?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서 감히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하는 거야?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건 됐고 넌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 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말해도 괜찮을까? 설마 시어머니와 박건우 그 인간이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사생활 비밀은 지켜주시는 건가요? 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보구나. 난 전보러 온 사람들과 한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한 번만 더 헛소리 짓거리면 나한테 욕 처먹을 각오는 단단히 하고 주둥이 여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이 무당 아줌마는 왜 이렇게 세 보이는 거지? 하긴 그러니 무당을 하는 거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남편 놈이 바람피는 거 말고도 너에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하거라. 헐, 대박. 어떻게 이 무당은 박건우 그 인간이 바람피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지? 아까 밖에서 만난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용한 무당인 것 같아. 이렇게 용한 무당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전부 말해보자고. 무당님,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내가 무당질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겠니?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영험한 무당은 짬뽕보살이라는 여자 한 명밖에 없단다. 혹시 그분 딸 같은 며느리에 나오는 무당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도 딸 같은 며느리 보나 보네. 거기 나오는 짬뽕보살이라는 여자가 내 쌍둥이 언니란다. 헐, 대박.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긴 했어. 우리 언니는 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을 모시지만 난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을 모신단다. 아무튼 며느리의 두 얼굴이 딸 같은 며느리만큼 재미있을 테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언니처럼 인기 한번 얻어서 팬클럽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구나. 그건 그렇고 니년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얼른 말해보도록 하거라. 그래야 용왕님께서 너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란다. 아까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편 놈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원래 저는 서울에 사는데 남편이 저한테 장례식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제주도로 놀러 오는 걸 눈치채고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단다. 우리 용왕님께서 그거 말고도 더 심각한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어머니란 여자와 말씀드리기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해요. 잠깐만. 그런데 너 뭐 잊은 거 없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 시어머니 문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이 썩을려나. 점집 왔으면 복채를 내야 할 거 아니야. 난 흙 파서 밥 벌어먹고 살란 말이니? 아, 맞다. 복채를 깜빡했어. 복채는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곳은 처음 와봐서 잘 모르거든요. 네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된단다. 하지만 최소 금액은 5만 원부터고 난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는 부정타서 안 받아. 그러니 복채는 알아서 양심껏 올려놓도록 하거라. 그래도 용한 점집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정도 올려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쿠폰도 줄 테니까 잘 모아두는 게 나을 거야. 10번 오면 한 번은 서비스로 무료로 봐준단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 네 시애미와 남편 놈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까지 먼저 적도록 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들어주도록 하마.
이 여자의 팔자를 보니 상어가 듭실거리는 바다 한복판에 빠진 고양이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게 그 상황에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상어 뺨따기를 후려갈기는 용맹한 고양이의 모습 같다고. 아주 보기 힘든 맹랑하고 당돌한 사주를 가진 계집애 같아 보여. 전부 다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란 여자는 개묘년 토끼고 남편 놈은 무진년 용띠구나. 토끼랑 용이 만나서 양 한 마리 찜쪄 먹은 후에 남은 뼈다귀와 가죽을 길바닥에 내버리려고 하는 게 안 봐도 눈에 선하구나. 도대체 넌 뭘 얻을 게 있다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간 거니? 정말 소름이 쫙 끼쳐. 무당분이 마치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고. 대충 네 주변 상황은 파악된 것 같으니까 네 시어머니란 여자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보거라.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많은 괴롭힘을 당해와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 남편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공무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절 마음에 들어하진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전부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한 후부터 그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그 여자는 저한테 여러 몹쓸 짓까지 했어요. 네 시엠이란 년이 너 임신 못하게 만든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 무당질하는 거 아니겠니? 아무튼 이야기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해보거라. 저한테 몸에 좋은 한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약이라 감사히 생각하고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절 불임으로 만드는 한약이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저희 식구들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남편 놈은 다른 년과 바람까지 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바람 피는 년은 시어머니란 여자와 이미 작당해서 절 내쫓으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절 불임으로 만든 한약을 지어준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되었어요. 네 남편과 바람 피는 년이 지어준 거 아니겠니? 그 년도 네 남편과 비슷한 계통에서 일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 무당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용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 거지? 그래서 못 참고 결국엔 일을 저지른 거구나. 아주 맹랑하고 당돌한 년이야. 하지만 그 대상이 왜 네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까?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건가? 무당분이 왜 날 저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날 괴롭혀온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모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궁금해?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들 미리 보기와 오직 멤버십에서만 독점으로 공개되는 숨겨진 많은 비밀 이야기도 시청 가능하십니다.